자, 이번에는 메소드 호출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메소드 호출 방식은 자, 우리 앞에서 메소드 기능할 때, 자, 메소드를 우리가 선언하고 기능을 쭉 구현해 줬으면 이제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소드 이름으로 호출을 하죠. 호출하면서 매개 변수로 이제 값을 전달해 주죠. 자, 이 메소드 호출 방식은 매개 변수로 값을 전달해주는 이제 세부적인 이제 과정을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자, 이 메소드 호출 방식은 입문자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여러분들이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알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아는 데까지 쭉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습 예제나 연습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시고 또 앞에 있는 메소드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한번 상세히 한번 학습을 해보세요. 자, 메소드 호출 방식이죠. 자, 메소드는 이름으로 호출해서 사용하죠. 앞에서 다 이제 실습을 했죠. 자, 메소드 호출 시 메소드로 값을 전달하는 방식은 크게 값세어하는 호출과 참조하는 호출이 있죠. 자, 우리 앞에서 메소드 호출하면서 이제 매개 변수로 값을 전달했죠. 자, 세부적으로는 자바의 메소드 호출 시에 값을 전달하는 방법은 값세어하는 호출하고 참조해야 하는 호출이 있습니다. 자, 값세어하는 호출이죠. call by value라고 그러죠. 기본형 매개 변수에서 값을 전달하는 방식이죠. 매개 변수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역 변수죠. 지역 변수. 변수다 이거죠, 변수. 우리 앞에서 변수, 기본형 변수, 참조형 변수에 대해서 했죠. 매개 변수도 기본형 매개 변수가 있고 참조형 매개 변수가 있다 이거죠. 기본형 매개 변수에서 전달하는 방식이죠. 요 값세어하는 호출은 특징은 메소드 호출 시 매개 변수로 값이 복사되어서 전달되죠. 참조형 호출은 이제 call by reference죠. 요게 이죠. 참조형 매개 변수에서 값을 전달하는 방식이죠. 메소드 호출 시 매개 변수로 인스턴스의 위치가 전달됩니다. 자, 예제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메소드 호출 방식 중에 값세어하는 호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행의 call by value에서 클래스를 하나 선언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행의 increase하는 메소드를 지금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int n에서 매개 변수를 하나 지정하는데 n이 인테저 타입이죠. 기본형으로 지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n은 기본형 매개 변수다 이거죠. 기본형은 우리 앞에서 학습했듯이 8개가 있죠. 그 8개의 타입으로 8개의 기본형 타입으로 선언한 매개 변수가 기본형 매개 변수죠. 자, 그리고 3행에서 플러스 n에서 n의 값을 1 증가시킨 후 return n 하니까 increase하는 이 메소드는 n으로 전달된 정수의 값을 1 증가시켜서 그 값을 반환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메소드죠. 자, 그리고 7행의 메인에 자, int에서 var1에서 100에서 var1이라는 변수, 지역 변수죠. var1이라는 지역 변수에 100이라는 값을 초기화하죠. 그러면 옆에 있는 것처럼 var1이 10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된 상태에서 메모리에 존재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9행의 new call by value에서 인스턴스 생성하고 var이라는 변수에 할당했죠. 그리고 이제 메소드를 호출하죠. var.increase라는 위에 있는 메소드명 호출하면서 var1이라는 변수 값을 전달하죠. 그러면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자, 메소드를 호출하면 매개 변수가 메모리에 생성이 되는 거죠. n이 생성이 되면서 var1의 값 100이라는 값을 전달받는 거죠. var1의 값은 계속 100이죠. 자, n이 이제 100이라는 값으로 이제 초기화되면서 자, 3행에 n을 증가시키니까 n의 값은 101이 되죠. 자, 그리고 return n 하니까 101이 리턴이 되죠. 101이 리턴하면 그걸 리절트로 받으니까 결국에는 var1하고 리절트 출력하면 var1은 100이죠. 리절트는 101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메소드가 종료해서 복귀를 하면 n은 메모리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값세어한 호출이죠. 자, 값세어한 호출은 우리 앞에서 많이 한 거죠. 자, 우리 앞에서 많이 사용한 방식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값세어한 호출은 기본형 매개 변수는 값세어한 호출하죠. 지금
increase처럼 n이 int 기본용으로 선언됐으니까 이런 기본용으로 선언된 기본형 매개 변수로 선언된 메소드 호출 시에는 값세어만 호출한다 이죠. 값을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따로따로 사용한다 이거죠. 이게 이제 값세어한 호출이죠. 자, 다음 이제 참조한 호출이죠. call by reference. 자, call by ref는 클래스 선언하고 이번에도 increase라는 메소드를 선언하고 있죠. 자, 근데 똑같이 매개 변수가 n인데 이 매개 변수는 이번에는 int에서 배열이죠. 자, n이 이번에는 그 정수형 배열 타입이죠. 정수형 배열이니까 당연히 n은 참조형 매개 변수죠. 우리 앞에서 참조형, 기본형 구분을 잘해라 그랬죠. 기본형 8가지 외에는 다 참조형이죠. 지금 n이 배열로 선언되었으니까 참조형입니다. 참조형.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삼행에서 폼은 돌면서 자 i 플러스니까 자 이 그 폼은 n으로 전달된 배열의 각각의 요소의 값을 1 증가시켜라 이거죠. 각각 그 배열 요소에 있는 그 값을 1 증가시켜라 그런 의미죠. 자, 그리고 이제 호출을 해야 되겠죠. 메인에 보면 자 구행의 int에서 refn이 배열이죠. 100, 800, 1000으로 초기화하죠. 그러면 refn에서 우리 앞에서 학습한 것처럼 100, 800, 1000으로 이제 초기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C평에서 인스턴스 생성하고 자 호출 전에 메소드 호출 전에 refn의 값을 출력해 보면 당연히 100, 800, 1000이겠죠. 자, 그리고 16행에 이제 ref.increase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refn이라는 배열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배열을 이런 식으로 전달하면 자 우리 앞에서는 call by value 할 때는 당연히 메소드 호출하면 배열의 값이 이런 식으로 따로 만들어져 가지고 따로 복사가 되겠죠. 100, 800, 1000에서 n으로 전달되니까 이게 n이 돼 가지고 이제 폼은 돌면서 ni 하면서 이제 그 ref는 따로 있고 n이라는 배열에서 100일, 800일, 1000일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우리 만약에 앞에 있는 것처럼 값세어만 호출하면 그렇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복귀를 해가지고 자 메소드 호출 후 ref는 출력하면 값세어만 호출을 하면 ref는 변하지가 않았겠죠. 똑같이 21행에서 폼은 돌면서 ref의 값을 출력하면 100, 800, 1000이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는 출력해 보면 100일, 800일, 1000일이 나옵니다. ref1의 값이 변경했다 이거죠.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금 increase 메소드를 호출하면 값에 의한 호출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call by reference 참조형 호출하죠. 실제 16행에서 refn에서 이런 식으로 인자로 increase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실제 이런 식으로 값이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배열의 값이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n에는 ref1이라는 배열이 있는 위치값이 전달됩니다. 위치값이 전달되니까 ref1은 n은 ref1이 있는 배열의 위치를 가리키죠. 결국 n이나 ref1이나 같은 배열을 가리킨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ni에서 플러스 하면 결국에는 n이 가리키고 있는 배열 ref1이죠. ref1의 각각의 배열 요소의 값을 1 증가시키는 거죠. 100일, 800일, 1000일이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복귀해 가지고 21행에서 ref1 배열을 출력하면 결국에는 n이나 ref1이나 같은 배열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1000일, 100일, 800일, 1000일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참조형 호출이죠. 참조형 호출은 실제 메소드 호출 시에 전달되는 값은 참조 데이터는 우리 뒤에 썼는데 인스턴스라고 보면 됩니다. 인스턴스. 참조 데이터가 위치해 있는 메모리에 위치 값이 전달되죠. 우리 메모리 구조할 때 각각의 메모리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셀에 대해서는 주소, 위치 값이 하나씩 할당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참조형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메소드로 전달해서 호출하면 그 참조형 데이터가 있는 위치 값이 매개 변수에 전달된다 이거죠. 그럼 n은 rf1 배열이 있는 그 위치를 가리키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n이나 rf1이나 똑같은 배열을 가리킨다 이거죠. 똑같은 배열이다 이거죠.
자, 참조에 의한 호출에 대해서 해봤는데, 자, 그런데 보면, 자, 우리 그 프로그래머 사용자 입장에서는 참조에 의한 호출보다 값에 의한 호출이 더 직관적이고 더 사용하기가 편하죠. 근데 왜 참조에 의한 호출이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자, 앞에서 값에 의한 호출을 하면, 자, 설명드렸듯이 값의 메소드를 호출할 때마다 값에 의한 호출을 하면 그 매개 변수에 대해서 매개 변수를 메모리에 생성해 가지고 전달된 값을 일일이 복사를 해야 되죠. 자, 앞에 했는 경우에는 매개 변수가 뭐 한 개나 두 개밖에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복사를 해도 별로 상관이 없는데, 자, 지금 이런 그 배열 같은 경우를 우리가 앞에서 사용하는 콜 바이 밸류로 값에 의한 호출을 한다고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RF1이 요소가 3개밖에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요소 3개만 만들어주면 되죠. 이런 경우는 상관없는데, 배열의 사이즈가 100개, 1000개 이 정도 되면 일일이 이런 식으로 호출할 때마다 일일이 복사해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만드는 작업도 다 CPU가 하는 거죠. 그럼 CPU가 수행하는 기능 외에 또 다른 일을 해준다 이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의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자, 지금은 여러분들 배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또 우리 객체 지향 개념 배우고 이러면 이 메소드로 여러 가지 클래스의 참조형 데이터도 전달하고 이러는데, 그런 데이터를 다 전달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CPU가 복사해서 만들어주면 프로그램 실행 시에 부하가 걸린다 이죠. CPU가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수행하는 그 이제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프로그램의 속도가 저하된다 이거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값에 의한 호출은 사용하기 편한 반면에, 말 그대로 이제 CPU가 때에 따라서는 CPU가 더 많은 일을 한다 이거죠. 참조에 의한 호출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반면에 CPU 입장에서는 더 이제 속도를 더 빠르게 낼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참조에 의한 호출을 쓰고 어떤 경우에 값에 의한 호출을 쓰는지 잘 결정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으로써 이제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우리 앞에서 메소드가 참조형 매개 변수를 가지는 경우에는 콜 바이 레퍼런스, 참조에 의한 호출을 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그 문자열을 매개 변수로 가지는 메소드는 예외적으로 콜 바이 밸류를 합니다. 문자열도 우리 앞에서 당연히 참조형 데이터죠. 제가 강조를 했죠. 문자열도 참조형 데이터라고. 당연히 그 메소드의 매개 변수가 문자열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앞에 배운 것처럼 문자열도 참조형이니까 콜 바이 레퍼런스를 해야 되겠죠. 근데 자바에서는 문자열이 매개 변수인 메소드는 예외적으로 우리 앞에서 배운 콜 바이 밸류를 합니다. 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set address 해서 메소드 선언하죠. 자, 그리고 addr이라는 매개 변수가 타입이 스트링 문자열이죠. 자, 당연히 문자열도 참조형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addr에 전달된 이제 매개 변수의 값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라는 문자열을 저장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메인 메소드에서 어드레스라는 변수를 선언하죠. 스트링 타입이죠. 그리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하죠. 그러면 자, 메모리가 있죠. 옆에 메모리 어드레스라는 변수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초기 값으로 이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이 저장되겠죠. 자, 그리고 인스턴스 만들고, 자, 메소드 호출 전에 어드레스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하면 당연히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이겠죠. 자, 그리고 13행에 st.setAddress에서 어드레스라는 그 문자열을 전달한다 이죠. 자, 전달하면, 자, 우리 앞에서 봤듯이 어드레스가 지금 스트링 타입이고 setAddress가 지금 참조형 매개 변수를 가지죠. 그러면 어드레스라는 이 참조형 데이터를 전달하면 addr이라는 참조형 매개 변수는 어드레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자열 위치를 가리켜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ADDR에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면 ADDR이 결국에는 어드레스 변수가 있는 위치를 가리키니까 이게 결국에는 바뀌어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가 돼야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복귀를 해서 저 어드레스 변수의 값을 출력하면 어드레스나 ADDR이나 참조해야 하는 호출을 하면 같으니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가 출력돼야 되죠. 근데 어드레스 변수를 출력해 보면 똑같이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자열에 의한 호출은 예외적으로 값에 의한 호출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14명에서 어드레스에서 set 어드레스 호출하면 이번에는 ADDR이라는 매개 변수가 따로 만들어지면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이라는 어드레스가 가지고 있는 값을 그대로 따로 복사해서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ADDR에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면 어드레스 변수에 있는 값은 변경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지역 변수 역할을 하는 이 ADDR 이 값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로 변경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복귀를 하면 당연히 ADDR은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니까 이게 메모리에서 소멸되고 이제 어드레스 값 출력하면 당연히 어드레스 변수의 값은 그대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이죠. 자, 이게 자바에서 문자열에 의한 메소드 호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열 매개 변수는 값에 의한 호출하죠. 여러분들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문자열에 의한 호출은 값에 의한 호출을 하느냐? 자, 문자열은 자바뿐만 아니라 문자열 데이터는 뭐 자바 언어뿐만 아니라 뭐 C 언어, 뭐 다른 등등등 모든 언어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데이터가 이제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은 이제 많이 다루니까 우리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참조한 호출은 좀 사용하기가 불편하죠.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사용하기가 불편한데 이제 우리가 뭐 자바든 다른 랭귀지든 문자에는 다룰 일이 많은데 자바에서 사용하기가 불편한 그 이제 참조한 호출을 문자열에 참조한 호출을 사용하면 불편하다 이죠.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이제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콜 바이 밸류를 하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그런 이제 기능을 잘 알고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상으로 자바에서 메소드 호출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왜 콜 바이 밸류를 하는가, 왜 콜 바이 레퍼런스를 하는가, 그리고 왜 문자열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는가, 그 이유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요 예제는 뭐 이론적인 내용이 많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제 학습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한번 이해하고 그 책의 소스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이클립스에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